여러분, 중국 드라마 보시면서 이 배우 고장극에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2023년 말 한 배우가 전 중국 네티즌들에게 고장추남이라 불리며 전국적인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은영. 류시시와 함께한 일령관산에서 쥐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역대급 외모 논란의 중심에 섰죠. 하지만 2024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로사와 함께한 주려 목막이 우쿠 역대 최고 열도값을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렸고 2025년 저료에서는 미친 듯이 매력적이다는 호평까지 받게 됩니다. 대체 류은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장추남에서 히트메이커로 변신한 그의 2년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드라마 시장에서 고장극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바로 미남 미녀 배우들의 화려한 비주얼이죠. 성의 라운이, 백록, 조로사 같은 배우들이 고장극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189cm의 큰 키를 가진 한 배우가 2023년부터 고장극 남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너무 작다, 고장극 얼굴이 아니다, 류시시와 전혀 안 어울린다는 악플이 쏟아졌죠. 류은영은 원래 가수 출신입니다. 2014년 모던 브라더스라는 밴드의 보컬로 데뷔해서 2018년 번안곡 주마로 대박을 치며 커버곡 히트메이커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드라마 OST를 워낙 많이 불러서 OST 공무원이라고도 불리죠. 그런 그가 배우로 본격 전향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11월 류시시와 함께한 일령관산이 방영되자 논란은 폭발했어요. 첫 방송 당일 아이치 열도값 7천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류은영의 외모에 대한 비판은 드라마의 성공을 가렸습니다. 심지어 네티즌들은 그의 얼굴을 AI로 호거나나 후거로 바꿔치기하며 이래야 류시시와 어울린다고 조롱했죠. 과연 류은영은 정말 고장극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류은영의 고장극 논란은 사실 2023년 일령관산 이전부터 조금씩 싹트고 있었어요. 2021년 장가행에서 조로사와 함께 조연로 출연했을 때만 해도 호도 역할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호도와 여주 아영의 커플이 너무 좋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그때까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조연이었고 사람들은 조연에게는 관대하거든요. 하지만 2023년 11월 일령관산에서 처음으로 고장극 남주를 맡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국민 여신 류시시와 함께 주연을 맡은 그는 첫 방송부터 악플 세례를 받았어요. 눈이 너무 작아서 고장극 남주 같지 않다. 궁궐 태감 같다. 육도당당주 포스가 전혀 안 난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심지어 쥐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그의 쥐계 장상 얼굴형이 중국 전통 미남상과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이죠. 중국 전통 미남상은 눈썹이 높고 눈이 크고 눈꺼풀이 깊고 눈초리가 올라간 형태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후거, 종한양, 허계 같은 배우들이 이런 얼굴형이죠. 반면 류은영은 눈썹이 낮고 눈이 가늘고 길며 눈꺼풀이 얕고 눈초리가 살짝 처진 형태예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일령관산 제작진이 류은영의 얼굴을 과도하게 보정했다는 거예요. 미백 필터를 너무 심하게 써서 얼굴이 창백하게 나왔고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죠. 원래 그는 건강한 피부톤을 가진 배우인데 지나친 보정 때문에 부자연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드라마 자체는 대성공이었어요. 일령관산은 아이치이에서 2023년 최고 인기작 중 하나가 됐고 본편 유효 재생 시장 점유율이 22%를 넘었습니다. 2위보다 거의 20%나 높은 수치였죠. 류시시는 이 드라마로 일자로 불리며 정상급 여배우로 컴백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류은영도 이 드라마로 인기가 폭발했어요. 외모 논란으로 화제성이 높아지면서 팬이 100만 명 가까이 늘었고 업계에서는 류은영이 나오는 드라마는 망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능인으로서 가장 무서운 건 화제가 없는 거예요.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화제가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인기 있다는 증거죠. 맞는 말이었어요.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확실히 중국 드라마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2024년 11월 류은영은 조로사와 함께 주려 목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논란은 피할 수 없었어요. 주려 목막은 우쿠에서 독점 방영한 고장 전기극으로 채준호 단호가 서역 상인 연자경과 군자 장진현을 만나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류은영은 복수를 위해 온 서역 상인 연자경 역할을 맡았죠. 첫 방송 당일 우쿠 열도값이 7,013을 기록하며 2024년 우쿠 드라마 첫방 열도값 1위를 차지했어요. 11월 3일에는 열도값이 1만을 돌파하며 우쿠 2024년 최고 속도 기록을 세웠고 11월 29일에는 최고 열도값 1만 327을 찍으며 우쿠 역대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성공이었죠. 넷플릭스 대만 지역 드라마 차트에서도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024 전시극 대상에서 연도 인기극 집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로사의 팬들이 류은영을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류은영이 너무 못생겨서 조로사가 피해를 본다. 둘이 전혀 안 어울린다. 연기가 너무 어색하다는 악플이 쏟아졌죠. 심지어 류은영이 조로사의 분량을 빼앗아간다는 황당한 루머까지 돌았어요. 류은영은 11월 13일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배우로서 최선을 다했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게으르거나 불성실하지 않았고 우리 드라마 팀 모든 배우들이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최종 방송 결과는 배우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주려 목막이 얼마나 좋다고 감히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진심으로 임한 건 확실해요. 사실 주려 목막의 문제는 류은영의 외모보다 각본에 있었어요. 연자경 캐릭터의 논리가 자주 혼란스러웠고 여주에게 갑자기 누명을 씌우는 장면 같은 건 이해하기 어려웠죠. 마치 다른 각본에서 억지로 끼워 넣은 캐릭터 같았어요. 하지만 네티즌들은 모든 문제를 류은영의 외모 탓으로 돌렸습니다. 두 반에서는 1점 리뷰가 쏟아졌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남주가 못생겼다였어요. 이상한 점은 조로사와 조연 당효천의 커플 케미가 더 좋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작진이 류은영보다 당효천에게 더 좋은 장면을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죠. 류은영 팬들은 분노했어요. 제작진이 류은영에게 맞춤 분장을 해주지 않았다. 과도한 미백 필터 때문에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졌다. 뱀정 얼굴로 만들어버렸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려 목막은 총 재생수 10억을 돌파했고 우쿠 역대 최고 열도값 기록을 세웠습니다. 류은영이 나오는 드라마는 정말로 망하지 않았던 거죠. 류은영이 다른 남자 배우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버니에 전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드라마에서 버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1번은 주연, 2번은 준주연, 3번은 조연을 의미하죠. 배우의 상업적 가치는 버니로 결정되고 한번 버니가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 정말 어려워요. 특히 남자 배우들은 버니에 엄청 민감합니다. 한 작품으로 인기를 얻으면 바로 무조건 1번만 한다고 선을 긋죠. 평번 1번과 2번이 동등한 대우도 참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류은영은 완전히 달랐어요. 일령관산, 주려 목막, 전료, 석권일목 모두에서 그는 명확하게 2번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2번으로 적혀 있었죠. 2023년 일령관산 방송 중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캐릭터를 선택할 때 1번, 2번, 3번, 심지어 5번, 8번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조연 배우 출신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버니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버니에 전혀 관심 없어요. 1번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중요한 건 캐릭터예요. 이 발언은 당시 중국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대부분의 남자 배우들이 버니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류은영의 태도는 너무나 특이했거든요. 실제로 주려 목막 촬영 전 여러 남자 배우들에게 출연 제안이 들어갔는데 모두 거절했대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조로사에게 눌리기 싫어서였어요. 조로사가 1번이고 자신이 2번인 게 싫었던 거죠. 결국 류은영이 구원투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여배우에게 눌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남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주려 목막 촬영 중에는 류은영 분량이 너무 많다.
여주 분량을 빼앗아간다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는 즉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이렇게 말했죠. 분량이 많고 적은 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2025년 12월 26일 라이브 방송에서는 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1년 넘게 촬영장에 안 들어간 건 승가해서 이제 1번 드라마만 찍으려고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만약 버니에 그렇게 집착했다면 오늘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가치는 버니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 덕분에 류은영은 2년 동안 4편의 대형 고장극 남주를 연달아 맡을 수 있었어요. 류시시, 송조아, 조로사, 이일동 같은 일선 여배우들과 계속 작업했죠. 중국 연예계에서 고장극 진짜 정류우라고 불리게 된 이유예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류은영이 정말 고마운 배우였을 거예요. 버니 싸움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드라마는 항상 성공하니까요. 류은영이 다른 배우들과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직접 OST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는 원래 가수예요. 2014년 모던 브라더스 밴드의 주창으로 데뷔했고 2018년 번안곡 주마로 대박을 쳤죠. 2019년에는 포브스 중국 30세 이하 엘리트에 선정됐고 동방풍운방, 전구하어방 중방 같은 음악 시상식에서 신인 남가수상을 휩쓸었어요. 그의 음색은 파워풀하면서도 감미로워서 드라마 OST에 딱 맞아요. 그래서 OST 공무원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거의 모든 작품의 OST를 본인이 직접 부르거든요. 1년관산 OST는 전부 류은영이 불렀어요. 주제곡부터 삽입곡까지 그의 목소리로 채워졌죠. 주려목막도 마찬가지였고 저려도 그랬어요. 심지어 2025년 7월 방영된 창난결에서는 더빙까지 참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 드라마 팬들은 OST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OST는 드라마의 몰입도를 엄청나게 높여줘요. 류은영은 배우이면서 동시에 OST를 책임지는 음악가인 셈이죠. 2021년 장가행 OST, 2023년 안락전 OST, 2023년 자기적광 OST 등 그가 부른 OST는 모두 중국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어요. 네이버, 유튜브, 웨이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죠. 게다가 그는 라이브 실력이 정말 뛰어나요. 2023년 고궁박물원 문물 홍보곡 전승을 발표했고 2019년부터 매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고 있어요. 모던 브라더스의 성장폭풍 투어는 전 중국을 돌았죠. 2025년에는 CCTV 춘환에 출연해서 두병 지동천 하춘을 불렀고 장수위성 춘환에서 열날군탕을 불렀어요. 훈난 위성 망고 TV 춘환, 베이징 위성 춘환 등 거의 모든 주요 춘환 무대에 섰습니다. 가수로서의 커리어가 탄탄하니까 배우로서 논란이 있어도 그냥 가수로 돌아가면 되지라는 여유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이 류은영은 고장극 말고 가수나 예능으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했지만 그는 배우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죠. 2024년 7월에는 개인 앨범 류은영적을 발매했어요. 음악과 연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그의 의지가 확실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류은영의 음악이 그의 드라마 팬덤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가 OST를 듣고 OST를 듣다가 다시 드라마를 보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189cm의 큰 키, 파워풀한 음색, OST 실력, 그리고 버니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류은영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5월 13일 류은영에게 드디어 반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송조아와 함께한 저료가 방영된 거예요. 저료는 원래 2023년에 촬영을 끝냈는데 여주 송조아의 스캔들 때문에 2년 가까이 방영이 미뤄진 작품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드라마 방영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년관산에서 류은영이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자 저료 제작진이 용기를 냈어요. 류은영의 인기가 지금 최고조인데 지금 방영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류은영이 저료에게 공중 투어할 용기를 줬다고 말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첫 방송 당일 밤 텐센트 비디오 열도값이 26,000을 돌파했고 6일 만에 3만을 넘기며 텐센트 폭탄작 클럽에 입성했어요.
6월 1일까지 유효 재생량이 8억을 돌파했죠. 더 놀라운 건 여론의 반응이었어요. 일령관산과 주려목막에서 못생겼다. 고장극 얼굴이 아니다라고 조롱받던 류은영이 저료에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미친 듯이 매력적이고 강하지만 비참하다는 의미의 펑피메이창찬이라는 단어가 그를 설명하는 새로운 키워드가 됐어요. 드라마 속 위소 캐릭터가 음침한 눈빛, 병적인 집착,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줬거든요. 특히 빗속에서 송조아를 강제로 키스하는 장면은 화제가 됐어요. 류은영의 손가락 떨림, 숨소리 조절이 연극영화과 교수들이 프레임 단위로 분석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죠. 웨이보에서 류은영 미쳤다라는 해시태그가 핫서치 1위에 올랐고 관련 핫서치가 누적 300개를 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류은영 고장추남이라는 해시태그 조회수도 9.8억을 기록했습니다. 신화망 보도에 따르면 저료 방영 후 류은영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대요. 한쪽에서는 원작 소설 위소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천명 위소다. 원음 더빙을 고집한 게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분장이 너무 정교해서 오히려 이상하다. 미백이 과도하다. 연기가 패턴화됐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저료가 2025년 고장극 시장을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어가던 고장극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업계에서 인정한 겁니다. 류은영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작대로 찍었으면 우리 다 들어갔을 거예요. 원작 소설이 상당히 수위가 높은 내용이어서 그대로 찍을 수 없었다는 농담이었죠. 그는 또 저료에는 키스신이 없어요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키스신이 있었어요. 그냥 재치있게 우회한 표현이었죠. 류은영의 숨겨진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189cm의 큰 키입니다. 중국 드라마 시장에서 이 정도 키를 가진 남자 배우는 많지 않아요. 성애 183cm, 라온이 185cm, 양양 180cm, 허계 183cm 정도거든요. 류은영의 189cm는 확실히 두드러지죠. 이 키가 왜 중요하냐면 여주 배우들과 커플 케미를 만들 때 엄청난 장점이 되거든요. 특히 키가 작은 여배우들과 함께할 때 비주얼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뤄요. 조로사는 165cm이에요. 류은영과 함께 서면 24cm 차이가 나죠. 장가행과 주려목막에서 둘의 커플 케미가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 키 차이예요. 조로사가 류은영을 올려다볼 때의 앵글이 정말 예뻤거든요. 류시시는 165cm, 송조아도 166cm 정도예요. 이일동은 168cm죠. 류은영과 함께하면 모두 완벽한 키 차이를 보여줘요. 더 중요한 건 류은영이 큰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성미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요즘 중국 남자 배우들은 꽃미남 스타일이 많잖아요. 허리가 얇고 얼굴이 작고 예쁜 스타일이죠. 그런데 류은영은 다릅니다. 189cm 큰 키에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아요. 네엔터에서 드물게 여배우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남성미를 가진 배우라는 평가를 받죠. 2024년 36KR 보도에 따르면 류은영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4편의 대형 고장극을 연달아 촬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대요. 송조아, 류시시, 조로사, 이일동 같은 일선 여배우들과 함께했을 때 비주얼 밸런스가 완벽했기 때문이죠. 2022년 9월 일령관산 촬영 시작, 3개월 후 일령관산 크랭크업 후 바로 저료 촬영 시작, 하반년에는 주려목막 촬영, 크랭크업 후 2개월도 안 돼서 석권일몽 촬영. 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었던 건 제작진들이 그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여주 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제작진은 류은영을 캐스팅했어요. 왜일까요? 그가 나오는 드라마는 정말로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령관산 아이치 열도값 7,148, 주려목막 우쿠 역대 최고 1327, 저료 텐센트 3만 돌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줘요. 그렇다면 류은영은 과연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걸까요? 2025년 7월 36KR 보도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류은영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핵심은 덕과 위에 관한 논쟁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의 실력 덕이 그의 위치 위에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외모 논란, 연기력 논란, 번위 논란 모두 결국 이 문제로 귀결되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류은영이 나오는 드라마는 정말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1년 관산 정편 유효 재생시장 점유율 22% 초과, 2위보다 20% 높음, 아이치 2023 폭탄작. 주려 목막 총 재생수 10억 돌파, 우쿠 역대 최고 열도값 1만 327, 넷플릭스 대만 지역 2일 연속 1위. 저료 첫 방송 텐센트 열도값 2만 6천, 6일 만에 3만 돌파, 2025 고장극 시장 구원 투수. 이 정도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이죠. 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숫자가 증명하니까요. 더 중요한 건 류은영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고장극 남주는 꼭 미남이어야 한다는 공식을 깼거든요. 중국 드라마 시장은 오랫동안 얼굴이 곧 정이라는 원칙으로 움직였어요. 고장극은 특히 더 심했죠. 배우의 외모가 시청률을 좌우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류은영은 달랐어요. 전통적인 미남상과 거리가 먼 얼굴로도 대형 고장극 남주를 연달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물론 그가 못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고장극 얼굴이 아닐 뿐이죠. 큰 키, 남성미, 음악 실력, OST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번위에 집착하지 않는 프로페셔널한 태도.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그만의 경쟁력이 됐어요. 2024년 류은영 라이브 방송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대부분의 고장극은 연기가 합격만 하면 돼요. 첫째는 외모, 둘째는 인물 설정이죠. 그래서 저는 고장극에서 연기를 배우고 갈고 닦기로 선택했어요. 이 발언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강점을 키우며 묵묵히 자기 길을 갔죠. 류은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말, 그는 고장추남이라 불리며 전 네트워크의 조롱을 받았어요. 쥐왕이라는 별명, AI로 얼굴을 바꿔치기 당하는 굴욕, 류시시가 불쌍하다는 동정. 하지만 2025년 지금, 그는 중국 고장극 시장에서 가장 바쁜 남주 배우 중 한 명이 됐습니다. 류시시, 송조아, 조로사, 이일동 같은 정상급 여배우들의 파트너로 계속 선택받고 있죠.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첫째,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나는 고장극 얼굴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무기를 키웠어요. 연기력, 음악 실력, 프로페셔널한 태도. 둘째, 그는 번위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이 좋은 캐릭터면 했죠. 이 태도가 제작진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줬어요. 셋째, 그는 직접 OST를 불렀어요. 배우이면서 동시에 음악가로서 드라마에 완전히 다른 가치를 더했죠. 넷째, 그는 189cm 큰 키와 남성미로 여주 배우들과 완벽한 케미를 만들었어요. 요즘 중국 드라마 시장에서 찾기 힘든 조합이었죠. 다섯째, 그는 숫자로 증명했어요. 논란이 많았지만 그가 나오는 드라마는 항상 성공했어요. 류은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다르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는 전통적인 미남상이 아니었지만 바로 그 다름 때문에 기억에 남는 배우가 됐어요. 모두가 똑같은 예쁜 얼굴일 때 그는 달랐고 그래서 눈에 띄었죠. 류은영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저료 방송 중에도 고장추남 해시태그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류은영 미쳤다는 해시태그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그는 2025년 6월 방영된 석권일몽에서 이일동과 함께했고 자천지 광명왕도 5월 30일에 방영됐어요. 2025년에만 3편의 대형 드라마가 방영된 거죠. 한 가지 재밌는 건 석권일몽 촬영 중 축서단과의 연애설이 터졌는데 둘 다 즉각 부인했어요. 류은영은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라이브에서 직접 해명했죠. 2012년 결혼, 2013년 이혼한 그는 여전히 솔로로 살고 있어요. 그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아마도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것일 거예요. 외모 논란을 넘어서 정말로 훌륭한 배우로 기억되는 것. 1년 관산, 주려 목막, 저류를 거치면서
그의 연기는 분명히 성장했어요. 이제는 캐릭터에 따라 다른 연기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앞으로 류은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류은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정말 고장추남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배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중국 드라마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중국 드라마 TOP10을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류은영의 석권일몽도 물론 포함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중국 드라마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쁜 얼굴만으로는 부족해요. 실력, 태도,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이 필요한 시대가 왔죠. 류은영은 그 변화의 선두에 서 있는 배우입니다. 논란과 성공, 조롱과 찬사를 동시에 받으면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게 많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